좋아요, 구독!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전거래일의 해프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형 성장은 뚜렷한 모습을 보이는 이 지니뮤직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르는 것도 이 주니 뮤직과는 상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무궁무진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미확인된 정보에 대한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급등 그리고 오늘의 급락 이 부분은 좀 없었던 이벤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오보로 인한 이 어제 좀 고가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고민이 많은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각자 투자자분들마다 얼만큼의 어떤 포트의 비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 어제의 그런 그 급등에 의한 상승세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듀니미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상 최대 창사이다 최대 성과를 좀 보여주었죠. 우선 아시겠지만 이 지니뮤직의 본업에 대한 경쟁은 본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쟁이 심하죠. 지니뮤직도 2018년까지는 이 본업의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지니뮤직에 대한 오먼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니뮤직 자체적으로도 이 신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밀리의 서재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이 작년에부터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 이쪽에서도 지금 신규 사업을 진출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롭게 시작한 신사업이 저는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작년에 그 밀리의 서재에 대한 그 매출액 458억, 영업이익이 42억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이 공연에 대한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본업에 대한 실적 감소를 신사업 쪽에서 메꾸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아시겠지만 케이스2 지니 여러 가지 이 IP를 활용한 그리고 이런 그 컨텐츠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K 컨텐츠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이 OST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AI 쪽에서는 AI 프로듀싱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원 판매에 대한 요청 없이가 아니라 이 IP를 활용한 신사업 쪽의 진출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니뮤직의 이익에 대한 성장, 그 마진 구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니뮤직 어제 급등과 오늘 급락이 좀 반복되는 사이에서는 내일의 그런 좀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의 실적 부진을 신사업으로 메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내일 말씀드렸듯이 내일 그 방향이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일에 시작했을 때 최소한 어제의 시초가보다는 높게 시작하는 게 해야 어떤 보유에 대한 힘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니뮤직의 신사업에 대한 성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이 급락은 했지만은 하한가로 직행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4,000원대 이상만 또 지켜준다고 한다면 내일 좀 반등 부분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7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니뮤직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버티는 전략을 취해보시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원, 또 손절 라인은 3,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할 종목은 실리콘투인데요. 최근에 화장품 중소형주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투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 어떤 좀 쉬어가는 구조 같고요. 버티자가 아니죠. 실리콘투는 저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화장품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죠. 우리나라 그 화장품을 매입해서 이 글로벌적으로 수출하는 일이 바로 이제 실리콘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 실리콘투가 뭐 화장품 업종이기도 하겠고 유통 업종이기도 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종의 최대 약점이자 강점은 역시 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또 중국의 소비 지표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이 소비 그런 지출이나 이런 게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코로나 기간 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은 이 부분은 하나의 숙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중국 쪽에서의 이 의존도를 낮추면은 어떤 성공가들을 매출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국 쪽보다도 해외 쪽에,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의 다수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화장품 기업들이 좀 혜택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역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 쪽에서의 디지털 판매를 통한 어떤 어떤 뷰티의 선두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투가 주가도 중소 화장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혜택을 봤었고, 실리콘투 역시 이런 부분을 주가가 지금 5월 중순부터 많이 갔죠. 그리고 이 정도 원래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3,000원 초반대 주가가 5,43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4,775원. 이게 급락이라기보다도 지금 잠깐 타임 매물이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저는 어떤 실리콘투의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여러 가지 가치를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실리콘투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해주긴 하셨는데 사실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생각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최근에 상승세에서 약간의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선 일단은 오늘은 지켜보면서 지켜보는 게 낫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실제 오늘 가격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올라가는 속도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리콘투가 실적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쪽이죠. 왜냐하면 실리콘투의 이 매출의 26% 이상이 지금 미국 쪽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미국 쪽에서의 경기 지표 좀 차분 체크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실리콘투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시고 좀 버텨보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5,3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4,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일을 한번 구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지금 주가가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에도 상승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웹레인도 역시 뭐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랑 뭐 4월 달에 5월 달에 주가가 아니라 정말 길게 주가를 좀 뭐 연간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우선 레몬레인 같은 경우가 이 콘텐츠 뭐 제작 업체인 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또 이 아시겠지만 우선은 지금 그 제작 기간이나 여러 가지 제작 기간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길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 실적이나 성장률 둔화도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였는데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제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어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이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몽레인이 이 올해는 지금 뭐 드라마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작년 대비해서 이 제작편 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작편 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결국은 좀 자신 있고 이 제작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도 인정을 한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어떤 드라마, 재벌집 막내만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어떤 어떤 로열티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IP를 판매하는 구조가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제작을 했을 때 이 제작한 작품이 좋았을 때의 부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이 크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제작 업체들의 큰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올해 2분기부터도 이 뭐 직필, 뭐 마이스트라, 또 백성재 죽음 여러 가지 이 방영이나 그리고 이제 방영 예정인 뭐 그런 그 드라마도 지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편이라도 좋아지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역시 IP 매출원가 구조 없이 순이익에 바로 잡히는 구조가 바로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몽레인에 대한 이 어떤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도 저는 레몽레인을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도 레몽네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IP의 다각화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1차전 버티지만 오늘 좀 떨어지는 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음봉을 띄고 있거든요.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또 오늘보다 많이 나와서 음봉 떨어지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겠지만 만약 내일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반등했을 때 뭐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티는 구조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1차전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